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 더 쉬면서 10월 5일 화요일부터 10월 8일 금요일까지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시장 휴장이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도 내일 시장에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수주가 오늘 발표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유가에 관심이 많잖아요. 오펙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펙 회의 결과에 따른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발표돼요. 9월 국내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유로존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월 서비스업 PMI, 9월 ISF 비조업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경제지표 계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8일에는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런 평균 임금에 대한 부분이 또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 부분도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임금 인상률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계속적으로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뭐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래도 올랐기 때문에 내일 상승을 한다면은 상승을 할 때는 좀 굳이 비싸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분할 매수. 그러니까 어제 제가 10월 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떨어질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만 승부를 보는 거고요. 떨어질 때 밑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죠. 지금 3200선에서 3019포인트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위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뉴스에 따라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하자. 요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중국 시장은 이제 10월 7일까지 휴장이에요.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현지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그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 0.5에서 1% 정도는 좀 떨어질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IMF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정도 떨어지면은 한국의 성장률은 0.5% 정도 하락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와 관련된 뭐 중국의 전력난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심도 깊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포트를 어떤 업종, 어떤 종목으로 담아야 되는지는 제가 어제 그래서 10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어제 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어제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생각을 하셔서 포트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 잘 결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떨어질 때마다 담으시면 좋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던 게 막 2차 전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요. 이제는 뭔가 막 밸류에이션 부담 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아직 이 종목으로 돈을 번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좀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 이마트를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트. 이마트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게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국민지원금을 국민 88%에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9월에 추석 때 이마트의 매출이 실적이 증가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민지원금이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실적은 부진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4분기부터는 뭐 이제 국민지원금 어느 정도 소진되고 이러면은 또다시 대형마트 매출 실적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의 포인트고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가치를 4분기부터 실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뭐 정말 코로나 시기에도 다들 줄 많이 서 있고요.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sg.com도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ssg.com이 또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마트의 뭐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사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8만 원대였는데요. 15만 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쌀 때 사두는 게 좀 뭐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마트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유한타증권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열차가 언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뭐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5만 원대에서는 정말 이런 종목들은 사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한 기업도 아니고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하락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강원랜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원랜드. 어제도 이제 잠깐 좀 머리 좀 식히려고 놀이공원에 다녀왔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기 같은 거를 봤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고 이런 측면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강원도의 스키장 작년도보다는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강원도의 스키장을 가면은 뭐 정선 근처 가면은 강원랜드 뭐 재미로라도 좀 찾아가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바로 해외여행을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많이 가실 거고 그럴 경우에 강원랜드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빠르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8월 달에 비해서 9월 달, 10월 달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25,000원대에서부터 28,000원대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지금 뭐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이 종목은 하락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그만큼 좋은 기업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받으면은 충분히 6월 달에 29,000원대 신고가 돌파를 할 수 있고요. 한 내년도에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내년도에 배당이 한 900원에서 1,000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충분히 한 35,000원 정도까지 길게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쌀 때 사두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까지 푹 쉬시고요. 내일도 선곡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